왜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걸까요? 왜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걸까요? 왜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가 아니라 우리 몸속 신장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신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서준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눈밑이 퉁퉁 부은 걸 보셨나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서 발목에 깊게 파인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는 걸 경험하셨나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가득하고 그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신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정자님이셨습니다. 김정자님은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자주 부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가셨는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 걸 보셨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 거품이 며칠 동안 계속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김정자님은 또 지나치셨습니다. 증상이 심한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를 듣고 정말 놀라셨어요.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정상인의 절반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김정자님은 그제야 자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였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자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김정자님은 그때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셨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1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신장은 원래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거르지 않고 몸속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필터 기능이 망가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요. 그게 바로 거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기 신장 손상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이런 단백뇨가 발견된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69세 이선호님은
소변 거품을 6개월 넘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냥 먹는 게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근데 검진을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6개월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소변을 본 뒤에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관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1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물론 거품은 단백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새거나 일시적인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 거품이 자주 생기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번엔 부종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눈밑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 있으시죠?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안 사라지는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붓기는 신장이 우리 몸속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수분이 몸속에 쌓이게 되고 그게 바로 부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부종을 경험한 분들 중 60%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를 함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74세 박정수님은 저녁마다 발목이 퉁퉁 부었지만 낮에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한 피로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검진을 받아보니 신장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박정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붓기를 그냥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울로 눈 주위를 살펴보시고 저녁에는 양말을 벗고 발목 자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붓기는 심장 질환이나 다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신장만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혹시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진통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실 때 진통제 한 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드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거든요.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서서히 손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장기간 진통제를 사용하는 분들의 심부전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나 높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수치죠. 74세 오명희님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몇 번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드시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통제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권장 용량 내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진통제는 더욱 위험하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드셔야 해요. 혹시 두통약이나 관절약을 습관적으로 드시진 않나요?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줄여보세요. 그 다음은 소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짠 음식을 좋아하죠.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까지 다 짭니다. 맛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나트륨이 우리 신장한테는 정말 큰 적이에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높아진 혈압은 신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줍니다.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2배를 넘는다고 해요. 2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죠. 68세 이춘배님은 평생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젓갈도 좋아하시고 라면도 자주 드셨어요. 그러다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20%로 급격히 떨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춘배님은 그때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간은 절반만 하고 라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허브나 후추로 맛을 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을 찾았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우리 전통 장류에도 나트륨이 아주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오늘 드신 음식 간이 짜지 않았나요? 짰다면 내일부터라도 줄여보세요.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도 만들고 면역력도 지켜주죠.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리거든요.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48g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세요. 66세 김재수님은 매일 고기를 과하게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백뇨 진단을 받으셨죠. 김재수님은 그때부터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고기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를 늘리셨습니다. 몇 달 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내 체중에 맞춰서 적절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다면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요. 평소 단백질 양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물 이야기를 할게요. 물은 신장의 가장 큰 보호막입니다. 신장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해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장세포가 손상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신장 손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70세 정용만님은 하루에 물을 두세 잔밖에 안 드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드셨던 거죠. 그러다 신장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정용만님은 그때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눠서요. 그랬더니 몇 달 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부족하셨다면 지금 당장 한 잔 드셔보세요. 이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거품료, 부종, 진통제 남용, 과도한 소금, 단백질 과다, 수분 부족까지 6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장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서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엑스트라 버진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샐러드를 만들 때나 요리를 할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요. 저도 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뿌려 먹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추가해 보실래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인데 브로콜리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자른 뒤 5분 정도 그냥 두었다가 스팀으로 살짝만 조리하시라고 권해요. 자르고 5분 두는 이유는
설포라판 성분이 그때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브로콜리를 물에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스팀으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면 돼요.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브로콜리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간단하게 쪄서 먹어도 좋아요. 평소 브로콜리 얼마나 드시나요? 안 드신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먹는 식재료죠.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신장 손상의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인데 마늘이 이걸 예방해 주는 거예요.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맵고 자극적이라 먹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이나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담가서 숙성시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맵지도 않고 먹기도 편해요.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마늘 한 쪽을 꿀에 담가둔 걸 먹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부터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작은 양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음식 말고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신장한테 정말 안 좋아요. 흡연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탈수를 일으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신장 손상이 있는 분은 담배와 술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술은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담배는 아예 끊으시는 게 최선이고요. 많은 분들이 술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신장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소량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가끔 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거의 안 마십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끊는 게 맞더라고요. 술과 담배 습관, 오늘부터 줄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장 기능은 70%까지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소변 검사로는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고 혈액 검사로는 크레아틴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체크해도 신장 상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검진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신장 검진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꼭 받아보세요. 저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정기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소변 거품이나 부종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기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도, 저녁에 발목이 붓는 것도,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도 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와 마늘을 챙겨 먹는 것. 그리고 담배와 술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엔 투석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받아야 하고 한 번에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유가 사라집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되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목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마셔보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요. 처음엔 자주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부터는 식단에 브로콜리 한 접시를 추가해 보세요. 간단하게 쪄서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 한쪽을 곁들이면 더 좋고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맞춤 관리법을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지, 칼륨과 이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이미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바로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물 마시기를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브로콜리를 장바구니에 담으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